AP 시스템, AP 위성, AP 그룹주도 우리에게 친숙한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관심 바뀌었네요. 신중한 점수가 높게 나온 만큼 한번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뷰티풀 굿머니. 오늘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주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임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주말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는 국가별 갈등으로 인한 그 반사 수익, 그 기대감을 입었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전력난과 미국의 러시아 알루미늄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재부각되면서 알루미늄 관련주가 시간 외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특히 남선 알루미늄이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고 PJ메탈은 7%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 휘토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맞불로 이 중국은 미국이 무기에 쓰이는 중국산 휘토류 수출을 통제하자라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니온 머티리얼과 티플렉스가 각각 5%, 7%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네이처셀이 관계사 알바이오의 조인스템이 식약처 허가 보완 답변에 제출 소식을 알렸고요. 이 같은 소식에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종목으로 집중이 됐네요. 맞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 안 하겠다. 그랬더니 중국은 그럼 우리 휘토류 안 줄 거야. 이런 두 국가의 싸움에 우리 주식시장은 반응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좀 유니온 머티리얼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특히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속에서 휘토류라는 것을 무기화했을 때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휘토류가 이제 특히 막 자석에 많이 쓰여요. 뭐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 휘토류들이 배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 휘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휘토류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뭐 최근에 좀 중국 쪽에서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어제부터 이제 중국에서 그 시진핑이 3년임을 위한 이제 당대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3년임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뭔가 좀 자국주의적인 성격으로 좀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분쟁들이 계속해서 좀 고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진핑이 뭐 주말에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특히 대만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 포기 약속을 안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사실상 맞습니다. 시사했죠. 예. 왜 러시아만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하면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초딩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계속적으로 좀 우려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특히 휘토류라는 것이 또 무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죠. 계속적으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만을 건드렸을 경우 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휘토류가 계속적으로 좀 무기화된다는 뉴스가 나왔을 경우 이런 유니온 머티리얼에 좀 그 한 번쯤은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자국 다 무기화하네요. 자국의 어떤 가치들을. 그렇죠. 한국은 뭘 무기화할 수 있죠? 한국은 그래도 지금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면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좀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반도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BTS랑 블랙핑크를 은퇴시키겠다. 한국 영화 못 보게 하겠다. 나중에 가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 미중 분쟁에 따라서 이 휘토류 관련 주식이 계속 부각될 것이다. 근데 단기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네, 만큼 맞습니다. 테마주의 성격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어떻게 보고 그래서 계실까요? 매수가는 한 2,600원 선에서 좀 밑에서 잡아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300원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2,900원, 약 3,000원 부근까지 보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를 볼 텐데 요즘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10거래일 연속 사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는지 궁금한데요. 전해주십시오. 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은 정말 강한 반등이 나왔죠. 이 과대 낙폭주들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전기 기계 쪽에만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이날은 서비스 업종에도 매수를 보이며 이 수급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여전히 대장주 SK 하이닉스에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11일 연속해서 강한 매수 보이고 있고요. 방산과 원전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반복 발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드디어 한국판 스페이스 X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웠고요. 이에 5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주도 올라왔습니다. 이 태조 이방원으로 일전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원전이 소외받으면서 한 달 만에 무려 40% 빠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랜만에 상승 보이면서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K-미용 의료기기 이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제이시스 메디컬에 관심 보이면서 15일 연속해서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에 증권사 메리츠 증권을 선택해서 연속성을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기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은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죠. 이녹스 첨단 소재를 연속성을 보이며 담아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내년 신규 소재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고요. 이 같은 전망에 연속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인 삼성 엔지니어링도 담아냈는데요. 이 올 연말부터 수주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 신규 수주 10조 원 고지 달성을 앞두고 연속성 있게 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4일 연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아프리카 TV, 경쟁사의 화질 축소로 반사 이익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와 또 광고주인 나스미디어까지 함께 사들였습니다. 특히나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넷플릭스가 이 거래일에 광고 지원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5%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KT의 자회사 나스미디어가 이 OTT 중간 광고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에 이 기관은 그 기대감으로 사들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한지주까지 연속성 있는 모습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이게 외국인 순매수 특징 중에 메리츠 증권은 증권주보다는 어떤 개별주로서 이 회사가 굉장히 그 주주 배당 정책을 많이 해서 개별주로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많이 가졌는데 이제 배당 시즌을 앞두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좀 맞습니다. 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쪽 성향을 특징을 보자면 특히 뭐 저평가된 주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배당주, 예. 저퍼주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좋았는데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종목이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매력적이라고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있어서는 좀 이슈가 많이 끝났었죠. 왜냐하면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끝났고 네. 리오프닝 이제부터는 끝났습니까? 리오프닝이 서서히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이제 이런 시작 쪽에 아닙니까? 이제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있는 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그 신제품 리니어 Z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리니어 Z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 레이저 장비 대비 조금 더 그 시술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사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장비로 이제 좀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뭘 하는 장비예요? 그 특히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리프팅. 네, 얼굴 뭐 당겨주는 하이프라든지 거? RF 이쪽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뭐 관련 유사 제품에는 뭐 클래시스의 슈링크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이시스 메디칼이 출시한 제품이고요. 근데 이제 3분기는 특히 지금 3분기가 끝났죠. 3분기에서는 좀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보다 실적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특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수출 품목이 엄청 많은 종목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에 대한 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엔화 수출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엔화요? 사실 지금 엔화는 더 싸졌잖아요. 아.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좀 영업이익이 좀 소폭 하락할 전망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시장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천천히 꾸준히 매수하신다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그 아까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했는데 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보통 광고를 많이 하겠죠. 광고도 많이 하고 또 그 판촉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 부분은 한 10월에서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전망이고요. 그러면 10월, 11월부터는 좀 이 비용이 상쇄되면서 12월에는 좀 하이 점프업을 좀 하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실적 발표 전후로 조금 매수를 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더 담아갈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모든 에스테틱 의료기기들이 다 비슷하겠지만은 이 구조적인 산업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특히 이제 앞으로 나아갔을 때 계속적으로 노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주름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런 니즈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거 아닙니까? 예. 또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피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좀 산업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을 같이 꼽아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프팅 기기 얘기하시는데 왜 제가 이렇게 민망한 거죠? 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네, 제이시스 메디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좀 악재들이에요. 맞습니다. 악재들인데 악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자는 말씀이신지 특히 주가도 바닥권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반영도 되어 있고 사실 이 실적 발표 날은 저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 짧게 가져가고 또한 또 지속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봐도 그런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악재가 나오면 해소 차원에서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보면 될까요? 얼마나 오를 거라고 보세요? 가격 전략 짧게 저는 좀 일단은 해주시면. 매수가는 6,000원이고요. 목표가는 7,500원 정도 선을 잡고 있고 손절가는 5,800원 짧게 손절을 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관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 주인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소곤소곤 하시잖아요. 네네. 평소에도 좀 그러세요? 아침 목이 잠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아니 좋아요. 예, 마치 저한테만 해주시는 비밀 얘기 네. 같은 감사합니다.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자, 비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저희 김용빈 선임 주인님, 기관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가장 매력 있습니까? 저는 특히 좀 아프리카 TV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시장이 낙폭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특히 어떤 새로운 산업의 전반의 변화에 의해서 좀 뭔가 갑자기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고 있는데요. 특히 평소에 별풍선 좀 쏘십니까? 저는 아직 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청을 않고요?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예? 시청은 좀 많이 그래요? 해봤습니다. 네. 별풍선도 쏘고 좀 그래서 실적에 기여도 하고 저는. 주주가 된다면 그러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망사용료 이슈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지금 특히 아프리카 TV의 경쟁사로는 그 트위치 TV라는 이제 스트리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랑 똑같은 상업을 영위하지만 특히 이 외국계다 보니 이 망사용료 이슈로 인해서 그 최대 화질을 720 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 그 개인 방송하는 사업자분들이 아프리카 TV로 많이 이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아프리카 TV가 이런 부분에서 매출도 점프업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그 MAU라고 하죠. 그 월간 활성자 수, 유저 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프리카가 사실 4년 동안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을 갑자기 구조적인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좀 후회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사실 이 아프리카가 계속적으로 논란되어 왔던 거는 이 활성화 유저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업하고 있지만 이 언젠가는 그 유저수로 인해서 조금씩은 하향 침체를 겪지 않을까 이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사실 이 논란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의 좀 몰락으로 인해서 이 좀 계속적으로 아프리카 TV의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왔었던 지표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아프리카 TV가 계속적으로 유저 수가 감소를 해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아무래도. 뒤엎기 위해서 아프리카 예. TV 같은 경우에는 뭐 별풍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익뿐만 아니라 예. 사실 이 광고도 계속적으로 좀 뭔가 늘어요? 추가를 해 나가면서 예. 사실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해 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도모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엎어서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이퍼 점프 같은 좀 실적의 느낌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그 ARPPU라고 합니다. 그 네. 1인당 그 매출의 기여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왔는데 여기서 또다시 유저 수까지 늘어나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2023년에는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죠.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예. 이 스포츠 게임이라고 스포츠라고 하면은 사실 뭐 야구, 뭐 배구 이런 구기 종목이라든지 육상 종목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2023년부터 열리는 부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 게임이 인정이 돼요. 특히 아프리카 TV의 주요 그 소비자층들이 온라인 게임을 많이 즐겨보는 유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신규 유저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76,500원 예. 선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2,000원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좋아하시는 BJ 누구예요? 저는 BJ 같은 경우에는 따로 챙겨보지는 않고요. 자, 그럼 매일경제TV에서 좋아하는 앵커는 누굽니까? 일단 아나운서님을 가장 이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름 모르. 출연. 자, 오늘 마지막 방송 하고 있는 큰일 났네요. 김용민 님. 자, 박세암입니다. 아프리카 TV 보니까 주임님께서는 주가가 많이 빠지고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을 좋아하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꼭 그 다음에 뭐 큰 슈팅을 기대한다라는 표현도 계속 하시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모펀드 특징주는 뭘 보실지 궁금한데, 자, 먼저 정설아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주임님의 원픽 박세암 앵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의 인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사모펀드가 지난주 내내 2차 전지에 강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도 여전했고요. 에코프로와 SKC에 강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동박 생산업체인 SKC는 세계 동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환율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등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네카오의 강한 매수를 보였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사이 이 카카오톡 불통으로 정말 많이들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이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가 이 수시간 먹통 장애를 일으키자 이에 따라 카카오와 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네이버 지도라던가 라인 등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다운로드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보안을 놓친 카카오의 데이터 보안과 분산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전 거래일은 둘 다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 같은 소식들을 어떻게 본장에서 소화할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밖에도 또 기관과 함께 광고 업체죠. 나스미디어까지 강한 매수를 보이는 모습으로 지난 거래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이게 카카오 그 서비스 먹통 전에 사모펀드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루 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임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카카오와 네이버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네이버는 몰라도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저도 주말에 느꼈듯이 뭐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려고 했으나 이제 카카오 내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티맵을 까는 갈아타셨으니까.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예. 특히 그 앱스토어 순서만 봐도 특히 카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많이 움직임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를 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리니지 관련 쪽 NC 소프트 쪽에서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좀 서비스 업종 그 토스라든지 이런 쪽 토스와 관련된 거면 뭐 다올 인베스트먼트 이런 관련주들도 특히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금씩 종목마다 한 번씩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매도? 카카오는 좀 그래도 좀 이벤트성, 일회성 트레이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만약에 하락을 한더라도 단기에 그칠 것이다. 네, 이번 주까지만 좀 일회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수혜는 NC소프트, 네이버, 그다음에 다올투자증권. 그 다올 인베스트먼트라고 인베스트인가요? 되게 소형주인데 그 토스뱅크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주입니다. 주가는 바닥권이네요. 자, 그렇다면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투자할 만한 종목은 뭘 꼽으셨습니까? 일단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이고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그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실시를 하죠.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넷플릭스가 특히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함을 가지는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MS와 이제 그 독점 계약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의
특히 최대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을 때 다 이제 OTT들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파라마운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광고 요금제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용료들이 한 7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은 생각보다 큰 구조적인 전반의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이런 부분에서 이 나스미디어가 그 미디어 랩사라고 광고를 좀 배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에서 아까 아프리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점프업을 할 수 있다라고. 아, 그래요? 네, 여기도 좀 구조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광고 관련주에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광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좀 침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특히 점프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을 말씀해 주시네요. 말도 안 되는 점프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프리카 TV와 나스미디어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얼마까지 오를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매수가는 33,0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점프업 45,000원.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한 찍는 거 3개월 보고. 정도만 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45,000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선임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